근데 일단 백화점 고객님들은 여유가 있으시죠. 헤어에 쓰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소비력이 있으신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런 고객님들이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우시죠. 살롱 시장도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개인의 파워가 중요한 인플루언서 시장, 그리고 한쪽은 하이엔드 시장. 지금 이제 빅경이 백화점, 복합몰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백화점 고객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실 저는 외부에서 많은 그 미용인들을 많이 만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들이 백화점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일단 백화점 고객님들은 여유가 있으시죠. 백화점 VIP 고객님들도 많이 오시고 백화점에 온 김에 미용실을 들려서 이것도 하자. 가족 단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신세계 강남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미용을 시작할 때 매출이 한 1조 초반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3조가 훌쩍 넘었어요. 내년에는 이제 4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주변이 또 반포에 몇만 세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완전히 이제 황금 상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만 보시는데 맞아요. 그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헤어에 쓰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소비력이 이제 있으신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모든 것은 이제 양면이 있잖아요. 그런 고객님들이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우시죠. 그만큼의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대신 내가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있으면 지불을 하겠다. 거기에 맞는 퀄리티와 그 이상의 가치를 달라. 대신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다른 샵에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불편하셨던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손님을 깔아놓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왜 스텝이 메인이 돼서 봐주냐. 나는 디자이너에게 받고 싶다. 메인으로. 정액권 강요. 난 내가 가치를 느끼면 나는 내가 지갑을 스스로 이럴 텐데 왜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매출을 전투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약간 1대1 마크로 네네네. 진짜 이분을 내가 이 시간 동안 집중할게요. 네. 오마카세 맞습니다.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맞아요. 중요시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확실히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일단 이 신세계 백화점을 믿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죠. 저희가 오픈할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한 90% 가까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워크인 고객님과 지명 고객님의 비중이 한 8대2 정도, 9대1에서 8대2 정도 됐어요. 지금은 지명과 워크인의 비중이 바뀌었어요. 지명이 한 7, 워크인이 한 3.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플레이스 들어가서 리뷰 보고 사진 보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는 그것이 거의 100% 가까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만 이제 시그니처 위주의 그런 샵들은 정말 SNS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SNS를 하기 위한 모델 작업하고 모델 구인하고 또 편집하고 보정하고 올리고 관리하고 이 에너지를 고객한테 써야. 고객에게 써야만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궁금한데 이런 하이엔드 샵에 필요한 인재들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빅경에서 그런 유형들을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키우시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신규 고객 항상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트렌디한 머리 하고 싶고 막 힙한 머리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샵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파트너들은 저희랑 잘 맞진 않죠. 사실은 성향도 E보다는 I.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미용실은 외향인들이 더 고객과 대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저도 내향인입니다. 이런 백화점 상권에 어울릴 만한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보자면은 진중해요. 고객님들 잘 맞춰주죠. 대화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저희가 뭐 다 I만 있는 건 아니고 뭐 E도 많이 있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감력이 높은 분들이 적응을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화가 돼야 되겠죠. 조금은 좀 깊이 있는 얘기도 고객님과 할 수 있고 근데 또 모든 파트너들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화도 잘 되면서 성과도 낼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했던 차에 조금 교육을 다르게 해보자. 유식해지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유식해지기 프로젝트요? 인문학적이고 미용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지식을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적고 제가 블로그를 지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저희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술사에 대한 글을 연재를 했었어요. 제가 그 적은 글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시험 문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용도 예술이기 때문에 좀 당연히 예술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술사부터 제가 연재를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저희 테스트. 그래서 저희는 시험 볼 때 기술과 태도 점수가 80이고 20%는 항상 대표님 과제를 우와. 놔둬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0점은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우석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네.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네. 작가인데 파고를 키우기에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글들 몇 가지를 골라서 느낀 점을 적어서 제출해라. 이제 그 과제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적시적 요건은 무엇일까? 가장 많은 파트너들이 선택한 그 글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글이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네.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과제였고 또 이런 과제들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을 골라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그래서 이 고객님들에게는 이 가방이 가장 잘 어울리겠다를 연상을 해서 매치를 시켜봐라. 고객님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파트너 때부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대표님만의 교육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복지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먹고 힘나서 일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용하면 제일 어려운 게 밥 챙겨 먹는 오, 거죠. 맞습니다. 네. 입지 자체가 복지를 주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직원 식당이 있어요. 뷔페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장 안에 한 15평 정도 되는 아카데미 공간이 있어요. 네. 스태프들을 위해서 비워뒀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리클라이너도 있어요. 근데 식사는 사실 이제 미용업이라는 게 딱 바쁘잖아요. 꼬박꼬박 챙겨준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최대한 챙겨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는 복지라는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이 파트너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디자이너가 돼서 빨리 자리 잡아서 네. 편한 환경에서 높은 객단가를 받아가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미용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객단가를 받으려면은 그만한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디자이너 되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9만 원대는 금방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라벨에 있어서 유리하죠. 디자이너가 돼서도 사실 계속 공부해야 되죠. 저희 여기 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미용 경력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네. 이제 돼가시는 지금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년 교육을 받으러 다니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백화점, 하이엔드 살롱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고 또 거기서 빗경이 맡고 싶은 역할은 어떤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백화점이라는 이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과잖아요. 뭐 백화점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긴 해요. 네. 명품이나 식품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한층 전체를 쇼룸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도 있어요. 경험을 위한 장소로만 그렇죠. 사용을 하네요. 네. 백화점의 시각에서 보는 미용실은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같은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 백화점에 있는 이 미용실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셨는데 지금은 개인의 어떤 힘이 더 커지다 보니까 역으로 어떤 살롱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백화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백화점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 디자이너를 보고 이 백화점을 오게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하고 싶죠. 하고 싶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유 때문에 약하긴 해요.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파트너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잘 하고 싶어 하고 미래에는 저 친구들이 네. 주도가 돼서 그렇죠. 어떤 우리 BIT 이끌어 가지 않겠나. 근데 자연스럽게 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해야 하고 백화점과 하이엔드 살롱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시너지를. 맞습니다. 살롱 시장도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한 측은 이제 개인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니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언서 시장. 그리고 한쪽은 이제 하이엔드 시장. 네. 호텔 같은 네, 되게 네. 클래식하면서도 포뮬러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더 그런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짜 오늘 이제 이화에서는 빗경 얘기에 대해서 되게 들어봤는데요. 네. 대표님이 정말 다방면으로 고민하신 게 느껴졌어요. 아, 정말 이 하이엔드를 지키고 확장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계신지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